먼저 오늘의 컨텐츠는 이렇게 크게 4가지로 구성을 했습니다. 먼저 iWorks의 전반적인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iWorks가 가지고 있는 다른 솔루션들과의 차별점, 특장점을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iWorks가 이 특장점을 어떻게 발휘를 해서 사용을 하는지 활용 안내, 특정한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iWorks가 어떻게 발전해 나가고 지금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설명을 드릴 텐데, 아까 대표님께서 잠깐 설명해 주셨죠. 그거를 제가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iWorks 소개입니다. 네, iWorks는 지금 보시면 이런 순서대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네, 그래서 먼저 iWorks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iWorks는 클라우드 기반의 기업용 올인원 협업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SFA, 그룹웨어, 이제 최근에 추가된 메일, 메신저, 마이드라이브, 기업용 웹하드죠. 이걸 모두 한꺼번에 제공을 해서 업무의 생산성을 높여주는 솔루션입니다. 네, 이렇게 간단한, 요건 지금 저희 사이트에 보시면 다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좀 더 축약을 해서 보여드린 거고요. 그래서 SFA가 영업 자동화 솔루션, 그 다음에 나머지를 전체적으로 묶어서 협업, 소통 솔루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이제 SFA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솔루션은 하나지만 저희 iWorks를 이루고 있는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큰 축이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SFA는 세일즈포스 오토메이션의 약자로 고객을 중심으로 영업 프로세스를 전반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영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아울러 고객의 만족도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메인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고, 저쪽 왼편에 보시면 저렇게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영업 직원들이 각각의 항목을 입력하고 하는 건데요.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나열된 게 아니라 저희가 어떠한 기획 의도를 가지고 저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기본 기능으로 제공하는 12개 항목, 프리미엄으로 제공하는 4개 항목 이렇게 있고, 각각의 어떠한 활동들을 할 수 있는지를 했는데, 요거는 저희 웹사이트에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요 장표인데요.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16개의 항목이 이렇게 개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리드, 즉 잠재 고객이죠. 잠재 고객과 어카운트, 고객사, 그리고 파트너는 파트너사. 저희는 회사와 회사의 컨택 포인트를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회사에 여러 명의 담당자와 연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사 밑에 컨택 포인트를 둬서 파트너도 마찬가지로 파트너사 밑에 여러 가지 컨택 포인트들을 다 입력을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고객의 정보를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항목들이 유기적으로 그리고 순환하게끔 저희가 기획을 했습니다. 먼저 이 고객들을 대해서 저희가 마케팅 활동을 하겠죠. 그건 이제 캠페인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전시회 활동이라던가 이메일 마케팅을 이 고객들을 대상으로 실행을 하면 이제 이쪽 영업 기회가 발생을 합니다. 그럼 이제 영업 계획을 등록을 하고, 그럼 이제 그 영업 기회를 계약으로 성사시키게끔 다양한 영업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영업 활동을 기록하고 영업 활동에 필요한 도구들, 예를 들면 우리 회사의 특허증, 그때그때 필요할 때 다운받을 수 있게 영업 도구를 등록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견적서, 이 견적서도 매핑을 통해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수정이 가능한 견적서도 여기서 생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영업 활동을 통해서 영업 기회가 계약이 된다면 이제 여기 계약을 등록을 하게 됩니다. 이 계약은 성사된 계약일 수 있고 물론 실패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정보들을 모두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계약을 성사시키는 과정에서 여러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수금 지급도 있을 수 있고, 만약 제품을 팔았다면 재고 관리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이 성사된 후에 제품을 판매한 후에 이제 사후 관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티켓은 고객사로부터의 다양한 문의 사항들을 수집하는 창구 역할을 하고요. 만약에 제품을 판매했다면 기술 지원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기술 지원 내용들도 이 사후 관리에서 항목들에서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렇게 모두 등록된, 저장된 정보들을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영업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매출이 얼마나 됐고 실패한 건 왜 실패를 했는지를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기획 의도를 가지고 만든 이 SFA가 어느 때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지금 보시면 전북은행이라는 어카운트입니다. 고객사. 그래서 여기 이 화면에는 이 고객사에 대한 간단한 기본 정보들이 보입니다. 여기 위에 근데 이 탭들 보이시죠? 보시면은 좀 가까이 보시면 이 전북은행에 지금 보시면 2018년부터 저희 고객사였던 전북은행이 지금까지 저희와 주고받았던 담당자 19명, 영업기회 9건, 15건의 영업활동, 14건의 기술 지원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각각의 탭을 누르시면 바로바로 그 해당하는 항목으로 넘어가고요. 그래서 클릭을 하시면 그 각각의 상세 정보들을 어떤 직원이 어떤 활동을 했고 그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기술 지원은 14건이 있었고 그게 각각 2022년부터 쭉쭉 다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SFA가 이 기록이 축적만 되면 예를 들어 영업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지금까지 이 고객과 쌓아온 모든 정보들을 한눈에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SFA의 가장 강력한 위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영업직은 밖에 나간 외근 활동이 잦잖아요. 그래서 항상 들어와서 어디 가서 이렇게 PC로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모바일 인터페이스도 완벽하게 거의 구현을 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고객을 만나고 그 자리에서 모바일로 혹은 PC가 있던 PC로 언제 어디서든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그룹웨어입니다. 이제 그룹웨어는 협업 소통의 이제 가장 큰 축을 이루고 있는 그룹웨어인데요. 그룹웨어는 이제 보시면 여기가 이제 메인 화면이고 여기에서 일정, 근태, 공유 자산 관리 그리고 소통 가능한 게시판 모두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을 지어놨고요. 여기서 하나씩 간단하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전자결제입니다. 전자결제는 당연히 이제 예전에는 지류로 하던 종이로 하던 전자결제를 결제를 이제 전자로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놨고 이제 여기서 당연히 중요한 건 이제 기한을 할 때 여러 가지 문서들을 다 저장하고 또 필요하면 만들고 해서 바로바로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동호회 월별 활동 보고서라던가 근태 사유서라던가 자산 사용 신청서 등 이건 이제 그 회사에 맞게 관리자 화면이나 그런 곳에서 바로 생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자결제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정 관리입니다. 일정 관리는 나의 일정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보시면 캘린더 탭에서 우리 전사 일정이 한꺼번에 공유가 됩니다. 여기에 전사 일정은 보시면 개인적인 생일도 물론 포함이 돼 있지만 출장이라던가 누가 휴가라던가 외근. 근데 저희는 이게 또 강력한 게 뭐냐면 CRM이랑 같이 있다 보니까 영업 활동, 영업 직원들의 영업적인 일정까지도 저희가 한꺼번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몇 시에 어느 업체와 미팅을 어느 직원이 하고 그래서 이런 외근과 영업의 활동에 대한 내용을 분리를 해놨기 때문에 조금 더 영업에 특화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옆에 한 6가지 항목으로 해서 껐다 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필요한 정보만 예를 들어 영업 일정과 기술 지원 일정만 보고 싶다고 하면 그 해당하는 일정만 이런 식으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더해서 이제 구글 캘린더와 연동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정들을 모두 구글 캘린더에서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근태 관리입니다. 근태는 내가 얼마나 일을 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내 연차가 몇 개가 있고 몇 개가 소진이 됐고 이런 것들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태 관리 탭에서 보시면 이제 근태 현황이라던가 근무 일정, 그 다음에 내가 언제 휴가를 썼는지 그리고 예를 들어 내가 팀장이라면 우리 팀원들의 근무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자산과 게시판 기능입니다. 공유자산 같은 경우는 각
회사에 뭐 예를 들어 가장 대표적인 회의실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법인 차량이 있으실 수 있겠죠. 그다음에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이제 줌 미팅, 화상 미팅 같은 툴이 만약에 라이센스가 하나라면 이제 그걸 또 시간대를 나눠서 또 사용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고유 재산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탭과 그다음에 전사 게시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게시판도 사실 뭐 인사팀이든 그 활용 용도에 맞게 뭐 부서별 게시판이든 뭐 자유 게시판이든 얼마든지 자유롭게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물론 공유 자산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일단 그룹 에어라고 하면 갖춰야 될 기본적인 것들은 물론 다 갖췄고, 이번에 이제 새롭게 들어온 메일 서비스입니다. 이제 메일 서비스가 그룹 에어에 추가가 되면서 이제 조금 더 협업이나 소통에 더 원활히 이루어지게 됐고요. 그래서 메일에서 메일이라고 하면 다들 아는 그런 기본적인 기능 외에 저희가 특별하게 말씀드릴 뭐 2가지 사항 정도라면 이제 주소록입니다. 이제 주소록을 등록을 해놓으면 이 주소록에서 이 메일을 썼을 때 그 주소록에 들어있는 모든 그 인원을 대상으로 바로 메일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편리한 기능들, 예를 들어 부서별로 다 등록을 해놨을 때 어느 부서에 일괄적으로 보내야 된다 했을 때 이렇게 주소록 기능을 활용을 하면 더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저희 그룹 에어가 어쨌든 다른 솔루션들과 연계가 되는 부분인데요. 메일을 쓸 때 첨부 파일을 내 PC에 있는 파일을 첨부할 수도 있지만 저희 마이드라이브는 저희 공유 웹하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올라가 있는 우리의 그 기업 자료들도 마찬가지로 바로 뭐 특별하게 찾아서 다운을 받고 그걸 다시 업로드하는 게 아니라 마이드라이브에서 바로 검색을 해서 첨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이렇게 몇 가지 특징적인 기능들, 그리고 앞으로 더 이 메일 서비스는 SFA와 연동이 돼서 더 발전을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SFA에 있는 고객사 혹은 고객의 정보를 자동적으로 이 메일 서비스에 갖고 와서 고객에게 편하게 메일을 보낼 수 있도록 한다거나, 이런 서비스들은 차후에 계속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네, 다음은 메신저입니다. 메신저는 사실 크게 다른 특징적인 거는 크지 않기 때문에 일단 빠르게 말씀을 드리면, 네, 이렇게 PC 화면과 모바일 화면에서 동일하게 구현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걸 개발하면서 또 특징적으로 들어간 기획 의도가 바로 이 채팅과는 다른 토픽입니다. 채팅은 우리 직원과 직원 간에 사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명에서 공통의 채팅방을 만들 수 있지만, 사적인 얘기와 업무 얘기가 같이 이루어지게 되면 나중에 그 특정 업무에 대해서 이력을 확인할 때 애를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토픽이라는 공간을 따로 만들어서 이 토픽은 약간 한마디로 일시적으로 일회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채팅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정 업무에 대해서 필요한 인원들만 필요한 인원들과 함께 만들어서 여기에서 이제 그 업무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그 업무가 끝나면 삭제하고, 네,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토픽방이 저희는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저런 식으로 여러 가지 업무 프로젝트에 맞게 토픽방을 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파일 모아보기 기능이나 투표 기능도 네, 보실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기업형 웹하드, 네, 마이드라이브입니다. 네, 마이드라이브에는 이건 회사별로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어떠한 트리로 체계적으로 회사의 그런 정보들, 기업 정보들을 보관하는지 이제 얼마든지 활용을 하실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새로운 직원이 들어와도 이 웹하드에서 우리 회사의 전체 이력들을 다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아이웍스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이웍스의 특징적인 기능들을 좀 알아봤는데, 그럼 여기에서 어떠한 특장점이 있는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 아이웍스는 올인원입니다. 여기서의 올인원은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한꺼번에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CRM과 그룹웨어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국내 CRM 업체, 뭐 우리가 흔히 사용할 수 있는 영업관리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업체들을 보면 크게 많지도 않고 있다 해도 한 요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룹웨어 같은 경우는 워낙 많죠. 뭐 대기업인 다우나 하이웍스 뭐 이런 것들 포함해서 매우 많은 그룹웨어 솔루션을 사업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어느 기업을 들어가서 확인을 해도 이 두 가지를 다 한꺼번에 제공하는 회사는 아이웍스가 유일합니다. 네, 그래서 한쪽은 영업 관리만 제공을 한다거나 그룹웨어나 뭐 다른 뭐 경영 지원 관련된 솔루션을 제공한다거나, 하지만 저희 아이웍스는 영업 관리와 그룹웨어를 동시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시너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멀티 디바이스입니다. 요거는 앞에서 아이웍스를 소개할 때도 잠깐씩 보여드렸는데, 여기서 말씀을 드린 건 당연히 뭐 모바일에서도 기능을 구현하고 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여기서 강조를 하고 싶은 건 구현율입니다. 이 PC 화면에서 예를 들어 이제 입력하는 것들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입력하는 모든, 그리고 이 PC 화면에서 아이웍스를 사용하는 모든 기능들을 거의 100%에 가깝게 저희는 아이웍스 모바일에서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영업 직원들이 회사 안에서든 밖에서든 동일한 내용으로 정보를 입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뭐 당연히 그룹웨어에 있는 이런 전자결제도 마찬가지로 거의 100%로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올인원과 멀티 디바이스가 함께 어우러져서 엄청난 시너지를 내고, 그건 저희가 좀 이따 3장에서 좀 더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강력한 보안입니다. 네,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어드벤탭은 모니터랩이라는 회사의 자회사입니다. 네, 모니터랩은 2005년부터 시작한 설립을 한 거의 20년이 된, 내년이면 이제 20주년입니다. 되는 기업으로서, 네, 매출액은 22년 기준 140억을 달성했고, 해외에도 지금 진출해 있습니다. 법인은 미국과 일본에 있고요. 그 다음에 해외 사업으로는 현재 일본과 동남아, 중동 쪽에서 저희 보안 솔루션들을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걸어온 길, 그리고 아까 특징적으로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2023년에 코스닥 상장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큰 주목을 받았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설명을 드릴 게 이 모니터랩의 기술력입니다. 이 보안에 대한 기술력을 예전의 구축형, 그러니까 하드웨어 물리적인 보안 장비에서부터 그 보안을 클라우드로 올리는 그 기술력을 조금 더 제가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과거에는 이런 구조였습니다. 뭐 지금 계시고 계신 회사에 뭐 서버실이나 이런 게 없는 회사도 물론 있지만, 과거에는 회사의 중요한 데이터를 보관하기 위해서 데이터 서버를 따로 두고, 그 서버실, 이 데이터는 당연히 물리적인 장비이기 때문에 전선으로 연결이 돼 있겠죠. 그래서 그 전선으로 연결되는 그 앞에 물리적인 보안 장비를 뒀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모든 직원들이 회사의 중요 정보를 이용을 할 때 항상 이 보안 장비를 거쳐가도록 해서 보안을 이뤄냈습니다. 뭐 예전에는 인터넷이 90년대 뭐 이럴 때는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인터넷을 통해서도 뭐 물론 일도 했지만, 여기서 주목해서 보셔야 될 건 인터넷과 우리 데이터 서버, 회사의 자료가 보안된 데이터 서버가 물리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뭐 흔히들 인트라넷 뭐 이런 것도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해커가 기업의 중요한 정보를, 자산을 해킹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도전을 했죠. 인터넷을 통해서 피싱, 개인정보를 빼내려고 한다거나, 그 다음에 웹사이트에 악성 코드를 심어서 직원의 PC를 감염시키고, 이 직원이 감염된 PC로 이제 회사의 데이터를 이용을 하려고 할 때 그때 이제 탈취를 하는 방법이죠. 근데 이때는 그래도 이 물리적인 보안 장비만으로도 물론 뚫리는 경우도 있었지만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이제 데이터 서버가 이건 이제 엄청 큰 규모의 데이터 서버를 보여드린 거고요. 이제 물리적인 보안 장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전선으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앞에 딱 저런 보안 장비들을 여러 개 둬서 여러 기능들을 각각의 보안 장비들을 쌓아서 그렇게 보안을 이뤄냈었습니다. 네, 근데 요즘 오늘날에는 어떻죠? 오늘날은 이제 회사의 중요한 정보가 이 데이터 서버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 우리들 이제 보통 일을 하면 요즘은 데이터 서버가 없는 회사도 있고 소규모는 회사의 중요한 정보들을 뭐 이런 클라우드나 이런 데 저장을 해놓는 경우가 이제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오피스 365 여기 우리 중요한 회사의 문서들이 다 저장이 돼 있고 뭐 구글 드라이브나 뭐 네이버 클라우드 이런 것들도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렇게 인터넷 사용이 늘어나면서 이제 직원들은 저런 물리적인 서버에 있는 데이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밖에 인터넷상 어디에서든 우리의 회사의 중요한 정보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저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제 직원들이 회사에만 있지 않습니다. 특히 영업 직군은 뭐 예전부터 그랬지만 재택근무가 활성화되고 그다음에 밖에 뭐 카페 어디서든 PC나 모바일만 있으면 일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직원들이 뭐 인터넷을 이용해서 일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에는 이 회사의 중요한 정보도 흩어져 있고 직원들도 회사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다니고 있고 밖으로도 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해커들은 이 물리적인 보안 장비를 공략하기가 더 쉬워진 거죠. 그래서 해커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직원의 개인정보를 빼내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직원들이 감염된 상태로 인터넷을 이용을 할 때 여기에 있는 개인정보나 회사의 중요 정보가 유출이 되겠죠? 그럼 예를 들어 아이디 패스워드만 해도 만약 그걸 탈취를 당했다. 그러면 그런 직원이 만약에 우리 데이터 서버에 접속을 하려고 할 때 그때 이제 데이터가 유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간간히 뭐 뉴스를 보시면 정말 대기업들도 개인정보가 몇만 건이 뭐 유출됐다 이런 기사들 종종 보이시잖아요. 다 이런 경우로 이렇게 데이터가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심 끝에 한 8년 전부터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온프레미스형 보안 장비들을 클라우드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저희가 론칭한 브랜드인 아이온 클라우드입니다. 네, 그래서 이 아이온 클라우드를 통해서 이제 지금 현재는 보안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게 과거의 구축형 보안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당연히 데이터 서버에 접속을 할 때는 똑같은 구축형 보안 장비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내부 직원들이나 외근하는 직원들도 이 아이온 클라우드를 통해서 데이터 서버에 접속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통하게 하는 기술이 바로 이 모니터랩이 갖고 있는 기술력입니다. 네, 그리고 인터넷을 활용을 할 때도 바로 인터넷을 이렇게 이용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이온 클라우드를 통해서만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효과가 뭐냐면 해커들이 이 직원들 아까 전처럼 이 회사의 개인정보를 중요한 정보들을 빼내려고 할 때 인터넷을 통해서 접근을 하잖아요. 그것을 이 아이온 클라우드 미연에 차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안전한 인터넷 사용이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관리가 쉬워졌죠. 옛날에 구축형 장비들은 하드웨어 장비이기 때문에 유지 보수가 꼭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매번 보안 직원을 둬야 됐고 그렇게 해서 주기적으로 유지 보수를 하지 않으면 또 업데이트를 하지 않으면 최신 보안 위협에는 노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클라우드로 바뀌면서 이 클라우드는 이 모니터링에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 항상 최신의 보안 상태로 유지가 되고 그리고 유지 보수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온 클라우드는 뭐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서도 충분히 구독해서 월에 내가 사용한 만큼만 지불을 하고 보안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iWorks의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고객분들의 정보, 모든 정보들은 이렇게 저희 데이터 서버에 저장이 돼 있고, 이 데이터 서버는 아이온 클라우드 통해서 보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장에서는 iWorks 활용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사내 그리고 외근을 했을 때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릴 텐데요. 네, 일단 상정을 하겠습니다. 영업 2팀의 김영업이라는 팀장입니다. 네, 그 사람이 아침에 출근을 했을 때 그룹웨어 상에서 이제 출근 등록을 찍고 오늘 나의 일정이 무엇이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보니까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ABC 유통의 A 장비 도입 미팅이 있네요. 그래서 바로 캘린더로 이동을 합니다. 위에 오른쪽 단추를 누르면 바로 캘린더로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캘린더를 보니까 나의 영업 일정이 확인이 되고 클릭을 했을 때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이고, 이제 여기서 좋은 건 이 오른쪽 위에 있는 이 더보기 버튼을 누르면 바로 SFA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만나는 이 고객사가 어디고 그 고객사의 담당자가 누구고 이 고객사와 내가 지금까지 어떤 활동을 해왔고를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영업 씨는 관련 자료에 오늘 제안할 견적서를 업로드를 합니다. 네, 여기 오른쪽 단추 누르고 지금 견적서가 업로드가 됐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돼서 밖으로 나갑니다. 이제 밖에 나가서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점심 미팅을, 영업 미팅을 하면서 견적서를 제안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미팅 이후에 이제 이동 간에 오늘 있었던 미팅에 대한 내용을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영업기획 조에 보시면 AB 유통의 A 제품 도입건 2천만 원짜리 수주 사항이 보이네요.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이 영업기에다가 오늘 미팅 내용을 업데이트를 합니다. 뭐 ABC 유통의 요구 사항, 그다음에 어떤 요청을 했는지, 네, 이런 일정들, 오고 간 내용들을 바로 잊어버리기 전에 이동 간에 네, 효율적으로 바로 등록을 합니다. 네, 근데 보니까 그룹웨어 보니까 내 영업 2팀의 팀원인 박영업 씨가 휴가 신청서를 올렸네요. 그래서 이 휴가 신청서가 있다는 걸 확인을 하고 바로 기한에 오른쪽 위에 승인 단추를 눌러서 승인을 해줍니다. 네, 이것도 다 이동 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연락이 왔네요. 그 같은 팀원 중에 이영업 씨가 담당하고 있는 서울시청 미팅이 오늘 있는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 팀원이 참석하지 못하는 중요한 영업 미팅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업 씨가 이 이영업 씨를 대신해서 이 서울시청 미팅, 이 고객사 서울시청과 미팅을 하러 갑니다. 미팅을 하러 가는 도중에 이 서울시청과 지금까지 있었던 이력들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업기에, 오늘 영업 활동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어떠한 관계를 쌓아왔는지를 이동 간에 확인을 하고, 네, 성공적으로 미팅을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너무 힘든 나머지 이제 휴가 신청서를 바로 집에 외근하고 바로 직퇴를 하는 과정 중에 휴가 신청서도 모바일로 바로 올립니다. 네, 이렇게 iWorks를 사내에서나 외근 나갔을 때 그룹웨어나 CRM을 자유자재로 활용을 하면서 이렇게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물론 이런 SFA는 뭐 영업직들에게만 필요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회사의 매출 상황을 다 전사가 공유를 할 수 있다는 게 한 목표를 나아가는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활용 안내는 끝났고, 마지막으로 iWorks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이 장표는 그 보안에서 보여드린 화면입니다. 이거를 좀 간소화하겠습니다. 직원들에서 사용자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아이온 클라우드의 기술력이 어떤지는 제가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다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지 않았지만 그냥 하나의 말로 지나갔던 것들은 하나의 그런 기술의 집약이 돼서 적용이 된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사용자들이 바로 인터넷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아이온 클라우드를 거쳐서 나간다던가, 당연히 보안도 적용이 되겠죠. 그런 것들이 모두 하나의
지금까지 모니터랩이 쌓아온 기술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대표님께서 아까 강조를 하셨던 이 iWorks, 그러니까 CRM의 단점, 그러니까 단점까지는 아니지만 필수 불가결한 게 바로 기록입니다. 그래서 영업 직원들이 아무리 어떤 영업 활동을 해도 기록에 남기지 않으면 분석을 할 수 없고 그리고 공유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CRM, 저희 SFA를 잘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 기록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 기록을 자동화 시키면서 그 자동화는 바로 우리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이 아이온 클라우드 플랫폼 그리고 이 기술력을 이용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온 클라우드를 좀 더 이렇게 도식화해서 표현을 하고 아이온 클라우드의 큰 당연히 한 축은 보안 솔루션들입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거의 20개에 가까운 보안 솔루션을 올렸습니다. 각 분야 이런 거 여러 가지 기능을 담은 보안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저희 모니터랩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어떠한 보안 솔루션이 있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보안 솔루션을 이 아이온 클라우드 플랫폼 위에 올렸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영업 정보 분석 AI를 이 아이온 클라우드 플랫폼 위에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용자들이 아까 전에 지금 대표적으로 메일을 말씀을 드리지만 메일이라던가 전화라던가 이제 그런 다양한 영업 활동들을 할 때 대표적으로 이제 메일만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메일을 전송을 합니다. 전송을 할 때 이 아이온 클라우드 아까 엣지라고 표현했죠. 클라우드가 엣지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 엣지를 지나게 되고 이 엣지상에서 이 영업 메일이 분석이 됩니다. 당연히 근데 이거는 보안을 목적으로 하는 분석은 이 개인정보의 유출과는 다릅니다. 이건 저희가 개인정보를 들여다보는 게 아니고 이건 다 암호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 식별을 위해서 거기서 복호화를 하고 바로 다시 암호화를 하기 때문에 그런 개인정보의 유출이나 이런 것들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AI가 이 해당 메일에 대한 영업 정보가 있는지를 분석을 하고 그래서 지금 견적서를 전달을 하는 메일을 보낸 거죠. 그러면 이거를 견적서라는 키워드나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iWorks에 바로 그 해당 고객사에 견적서를 전달했던 내용을 기록을 남깁니다. 그러면서 첨부 파일까지 같이 올립니다. 그러고 나서 메일은 이제 인터넷으로 나가서 상대방에게 전달이 되겠죠. 이런 기술을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고 이게 저희가 일단 특허까지 보유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이제 앞으로 더 개발을 해서 이것이 상용화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앞으로 iWorks는 나아갈 것입니다.